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윤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윤석열 정부 재개발 투자 전략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목표가 규제 완화, 공급 확대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은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죠.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로서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재개발은 노후주택을 부수고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사업이죠. 자, 여기서 공급을 공급을 많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겠죠. 해야 할 곳은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미리 선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을 알려면은 재개발의 순서,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자, 또 어느 단계에서 그 몇 평, 30평대를 받아야 사는지, 20평대를 받을 걸 사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요 4개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에 짝짝 붙지는 않는데, 요 4개만 꼭 알아주셔갖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러 가시든 매매를 하러 가시든 이 단계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철거할 정도로 노후화가 높아야 된다. 자, 이때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요. 재건축은 도로나 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강남이 그렇죠. 그래서 강남은 재건축, 강북 쪽은 재개발, 도로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강북 쪽은 전부 철거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접도율이나 호수 밀도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인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주택에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이때 대표자를 선임해서 추진위원장을 만들어 그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합 설립인가는 전 조합원의 75%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조합 설립 단계에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빌라, 전세를 끼든지 대출을 받든지 해서 최소치, 자, 이때는 20평을 받든 30평을 받든 계획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치 들어가는 물건을 사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감정평가할 때 단독주택보다는 빌라, 다세대가 제일 많이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꼭 빌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 그렇게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또 주변에 뭐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지가 있으면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는 올라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가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꼭 초기 단계에는 빌라, 큰 거 말고 작은 빌라를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자,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자세한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층까지 질 것인지 용적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매매가가 최고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조합원이 먼저 다 가지고 남은 것을 일반 분양을 하죠. 조합원에게는 자, 당신 30평 받으려면은 분담금 얼마를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30평 갖고 있는
조합원이 30평 아파트를 받는데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30평 아파트 하나만 받으면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 제도가 있는데요. 30평을 받고 추가로 하나 받을 수 있는 평형은 20평형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0평형을 받는 게 아니고 30평형에 20평, 40평형에 20평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데, 자, 요건만 갖추면은 1+1에서 아파트를 2개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동, 호수 추첨도 되는데 내가 몇 동에 가는지, 한강은 보이는지, 몇 층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투자하시는 분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로얄층, 또 펜트하우스 이런 곳을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주인데요.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겠죠. 그런데 재개발 구역에는 서민들이 많이 삽니다. 전세 4천, 500만 원에 20만 원. 이런 분들이 이사 갈 때가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이사가 늦어지고,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 시기를 2년 6개월 잡았습니다. 그럼 관리 처분을 내년에 받는다고 했는데 이주 시기 2년 6개월, 공사 4년. 그럼 앞으로도 7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은 지금 내 집 매매 가격이 20억인데, 25억인데 7년, 길어지면 10년도 될 수가 있죠.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걸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자,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왔다고 거의 재개발 단계가 끝난 게 아니고 아직 이주부터 공사까지 7년, 8년, 10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주를 시작했으니까 공사를 해야죠. 그래서 철거 및 착공. 생각보다 빨리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인사 받고 입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산하고, 자, 돈이 남았는지,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지 청산하면은 재개발 절차는 마치게 됩니다. 자, 현명한 재개발 투자 지역 선택 방법인데요. 지금은 2002년도 그때도 집값이 많이 내려갔죠. 그때하고 다른 면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돈은 부자들한테 몰리죠. 그래서 돈은 몰리는 곳에 몰립니다. 강남 지역, 요즘엔 용산, 성수, 부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리고 집을 투자할 때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부산, 제주,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를 하려고, 집을 사려고 하면 어디에 많이 사나요? 강남이죠. 요즘에 용산, 성수, 회사가 많은 마포도 있지만 거의 강남에 삽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밖에 아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거꾸로 우리가 부산에다가 집을 산다 그러면 어디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해운대죠. 왜? 우리는 해운대밖에 모릅니다. 부산 사람이 서울의 중량구, 은평구 이런 데 모릅니다. 그냥 강남구밖에 모르니까 강남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요. 부산도 해운대만 오르고요. 전라도나 딴 데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아는 지역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그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곳, 아는 곳, 여기는 가격의 상승도 빠르고 또 가격 수준도 높고, 따라서 대기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용산도 한남 뉴타운 지역이 있지만, 동부 이천동처럼 비싼 데도 있지만 좀 저렴한 데도 있을 수가 있죠. 거기도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고 재개발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한남 뉴타운보다는 틈새 시장, 재개발이 가능한 곳. 왜?
한남 뉴타운 같이 이제 재개발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너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틈새 시장을 찾자. 쉽지 않죠.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집을 사면 그냥 무작정 오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가갖고 정보를 많이 들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